토요일 오전 강원도 산골 마을의 낡은 버스 정류장. 차가운 가을바람이 플라타너스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76세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잔고 250만 원, 남편 박철수 할아버지의 수술비 3천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솟아올랐어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을 못 넘깁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덜컹거리는 시골버스에 올라탔어요. 기사님, 시내 큰 병원까지 가주이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남자를 바라봤어요. 누구시라요? 우리 아는 사이요? 남자의 손이 더욱 세게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여름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아이를 업고 병원에 데려가 주신 분 맞으시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천둥번개가 치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고열로 쓰러진 소년이 있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을 업고 30리 길을 걸어 면 소재지 병원까지 갔습니다. 일주일치 약값 5만 원을 대신 내줬어요. 당시 할머니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소년은 급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는 남자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네가 그때 그 아이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대한제약그룹 회장 강대현입니다. 할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한제약,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였어요. 그 소년이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강대현 회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버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대현 회장은 58세였습니다. 대한제약을 세계 50대 제약회사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처절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는 고아원에서 탈출한 소년이었어요. 고아원 원장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30km를 걸었어요. 탈진과 고열로 쓰러진 곳이 바로 이 마을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소년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더러운 거지 새끼. 저런 애들은 길거리에 못 나오게 해야 돼. 사람들의 차가운 말이 소년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36세였던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아가, 괜찮니? 할머니는 소년을 업고 30리 길을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소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할머니의 등도 땀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뇌수막염입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죽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돈 5만 원을 꺼내 약값을 냈어요. 그리고 소년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 소년이 눈을 떴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살았구나. 소년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소년에게
밥을 사주고 버스비를 쥐어줬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니? 서울이요, 공부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것이 40년 전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소년은 서울로 갔고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어요. 약대에 진학했고 제약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 회장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40년간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름도 주소도 몰랐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 할머니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출장길에 이 마을을 지나다가 버스 정류장을 봤어요. 이곳이다. 회장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40년 전 그날 자신이 쓰러졌던 바로 그 정류장이었어요. 그리고 버스에 올랐을 때 기적처럼 할머니를 만난 거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시군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네가 그때 그 아이구나. 잘 컸구나.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강대현 회장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네.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 영감이 쓰러졌어.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요? 응,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말기암이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장 수술해야 한대. 근데 돈이 없어서.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이 필요하대. 근데 우리 같은 늙은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하겠나? 할머니는 구겨진 통장을 꺼냈어요. 250만 원밖에 없어. 집하고 땅 팔아도 모자라. 강대현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살린 할머니가 이제는 돈이 없어. 남편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는 없지. 니도 네 살림이 있을 텐데. 할머니께서 40년 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살릴 차례입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비서 나야. 지금 당장 우리 병원 최고 의료진을 강원도로 보내. 헬기 세대 준비하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회장은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할머니, 저는 대한제약 회장입니다. 우리 그룹에 병원이 6개 있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살릴 겁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니. 버스는 계속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헬기 세대가 마을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고?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도착했나 봅니다. 버스는 할머니 집 앞에 멈춰 섰어요. 헬기가 마을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 20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게 뭔 일이고? 할머니네 무슨 일 났나?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회장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를 꼭 살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돼. 아버지를 서울로 데려갈 수 없어. 할머니의 딸 최영미였습니다. 48세인 영미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영미는 부모님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놨어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나서 그 사실을 알면 큰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보험금과 재산을 챙길 수 있었어요. 영미는 의료진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권한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요? 회장이 나섰어요. 저는 대한제약 회장 강대현입니다. 어머니가 은인이십니다. 영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인? 무슨 개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누구의 은인이래요? 할머니가 딸을 말렸어요. 영미야, 그러지 마라. 이분은 40년 전에 내가 살린 아이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영미는 회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풀릴까요? 영미는 완강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는 이 집에서 편히 돌아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딸을 나무랐어요. 이 나쁜 거사, 네 애비를 죽이자는 거냐? 어머니는 모르세요. 아버지 수술비가 얼마인데요? 3천만 원이에요. 영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업이 어려워서 한 푼도 없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편히 가시는 게 나아요. 할머니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다 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미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어요. 싫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 질 수 없어요. 사실 영미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험금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다 집과 땅을 팔면 1억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나면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담보대출 사실이 들통나고 보험금도 못 받고 재산도 못 챙기는 거였어요. 영미는 절대로 아버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세요. 이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할머니는 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미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따님, 제가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회장은 명함을 꺼냈어요. 대한제약그룹 회장 강대현. 영미는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저는 40년 전 어머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영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아버지는 이미 말기예요. 수술해도 소용없어요. 의료진이 나섰습니다. 저는 대한병원 외과과장 이준호입니다. 환자분을 먼저 진찰해 보겠습니다. 의료진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영미는 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들어올 수 없어요. 할머니가 딸의 팔을 붙잡았어요. 영미야, 비켜라. 네 애비 살려야 한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미는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어머니, 회장이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딸이 미쳤나? 어떻게 자기 애비를 죽이려고 해? 영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들 우리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아버님을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영미는 고개를 돌렸어요. 싫어요.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5분 후 경찰차 2대가 마을로 들어왔어요. 영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경찰이 와요? 경찰이 영미에게 다가왔어요. 최영미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부모님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으신 혐의가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장은 이미 5분 전에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대한제약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영미의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난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영미는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영미를 데리고 갔어요. 드디어 의료진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과연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이준호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회장과 과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나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우리 영감은 수술을 해도 성공률이 10%도 안 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회장이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저희 병원에서 개발 중인 신약이 있습니다. 아직 임상 단계지만 췌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눈이 빛났어요. 그 약을 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견디지 못하면.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과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우리 영감 살려주이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헬기로 서울 대한병원까지 이송할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헬기에 탔어요. 회장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꼭 살려드릴게요. 헬기가 떴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0분 후 서울 대한병원에 도착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영감 살려주이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계속되었어요. 할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영감이 꼭 살 거야. 강대현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병원까지 30리 길을 달렸던 그날.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의 손을 잡을 차례였어요. 4시간째 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과장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과장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영감은요? 과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과장의 다음 말이 모두를 긴장시켰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손을 모았어요. 괜찮아. 우리 영감은 꼭 이겨낼 거야.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어요. 영감, 꼭 살아나야 해.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강대현 회장이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VIP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침대와 소파가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쉬세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좋은 방에 내가 어떻게... 할머니께서 40년 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전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묘했어요. 작은 선행이 40년 후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친 몸이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멈춘 거였어요. 새벽 3시 중환자실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이 멈춘 거였습니다. 당직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환자 심정지, 즉시 심폐소생술. 의사들이 할아버지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제세동기 준비. 콰직. 할아버지의 몸이 전기 충격에 튕겨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어요. 한 번 더. 콰직.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간호사가 시계를 봤어요. 심정지 3분 경과했습니다. 의사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한 번 더. 절대 포기하지 마. 콰직. 세 번째 제세동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심전도에 작은 파동이 생겼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준호 과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환자분 혈압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약 부작용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은 즉각 결정을 내렸어요. 신약 투여 중단하고 응급 수혈 준비.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영감, 우리 영감. 할머니였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를 말렸어요. 보호자분,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안 돼. 우리 영감 죽는다며. 할머니는 중환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회장이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의료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영감이 죽어가고 있잖아.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겨울에는 함께 이불을 덮고 여름에는 마루에 나란히 누워 별을 봤어요.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할머니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영감 살려주이소.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강대현 회장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40년 전 할머니가 자신을 살렸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회장은 과장을 불렀어요. 과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를 살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중환자실 안에서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90으로 올라갔습니다.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과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하늘에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이 위기를 넘긴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 아니요? 앞으로 48시간이 진짜 고비입니다. 만약 한 번 더 심정지가 오면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과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 꼭 살려주이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산소호흡기를 하고 수많은 튜브에 연결된 할아버지였습니다. 영감, 꼭 살아야 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회장이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꼭 이겨내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 네, 40년 전 할머니께서 저를 살리신 것처럼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중환자실 앞을 지켰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과연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신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회장이 물었어요. 환자분의 암세포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신약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우리 영감이 산다는 거요? 네, 이대로만 가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고? 할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영감, 정신 차렸구만.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살리러 왔지.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병실이었어요. 여기가 어디고? 우리 돈으로 이런 데 올 수 있나? 할머니가 옆에 있던 회장을 가리켰어요. 이분이 다 해주셨어. 할아버지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오? 회장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40년 전 할머니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쓰러진 소년을 업고 30리 길을 걸어간 날이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도 함께 걱정했어요. 마지막 남은 돈 5만 원을 아내가 소년에게 쓴 날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아이였구만.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잘 컸구나. 우리 마누라 덕을 톡톡히 봤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니도 네 살림이 있을 텐데. 할아버지, 저는 대한제약 그룹 회장입니다. 두 분을 모시는 건 제 당연한 도리입니다. 할아버지는 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어린 소년이 재벌 회장이 되었다니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이제부터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회장님, 최영미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영미 씨는 부모님 명의로 무단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할아버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경찰이 설명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부모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구만. 강대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따님의 빚을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럴 수는 없어. 우리 딸이 잘못했는데. 할머니께서 40년 전 저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따님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선행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받은 은혜를 40년 후 갚고 그 은혜는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10여일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의료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과장이 말했어요. 말기암 환자가 2주 만에 이렇게 회복한 건 처음 봅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학의 힘도 있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할아버지를 살린 겁니다.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생존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최영미였어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영미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부모님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영미를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영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영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영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니?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영미는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영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아느냐? 아버지, 내가 죽으면 보험금하고 재산 챙기려고 했지? 영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그래도 너는 우리 딸이다. 영미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회장이 영미에게 말했어요. 따님, 제가 따님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영미는 놀라서 강대현 회장을 바라봤어요. 네, 왜 그런 일을? 할머니께서 40년 전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따님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는 강대현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시세요. 그것이 저에게 갚는 길입니다. 영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준비한 특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밥맛이 난다고 했어요. 영미는 부모님께 식사를 정성껏 챙겨드렸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의 힘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연아, 니는 가족이 있니?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요, 할머니,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왜? 장가를 안 갔어? 할머니를 찾느라 결혼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거라. 네, 할머니. 회장은 40년간 할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의 시골 마을을 다 돌아다녔어요. 탐정을 고용하고 광고도 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이름도 주소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 기억 속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연히 시골 버스에서 할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회장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평생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할머니 댁 근처에 제일 좋은 집을 알아봐. 네, 회장님. 그런데 할머니께서 받으실까요? 설득해야지 두 분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40년 전 굶주린 고아 소년이 이 도시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버스비 2,000원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 말이 소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특별한 곳으로 모셨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회장이 쓰러졌던 바로 그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곳입니다. 회장은 버스 정류장 벤치를 가리켰어요. 40년 전 여름 저는 이 벤치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천둥번개가 치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벤치에 쓰러진 소년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그날 할머니께서 저를 업고 30리 길을 걸으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0년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제가 40년간 간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이게 그때 그 사진이구만. 할아버지도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이 보였어요. 당신 참 예뻤네. 할머니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회장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이건 할머니께서 40년 전 제게 주신 손수건입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만져봤어요. 맞아.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손수건 한쪽 구석에
할머니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안내했어요. 버스 정류장 옆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한 할머니가 죽어가는 소년을 살렸습니다. 그 할머니를 기리며 이비를 세웁니다. 대한제약그룹 회장 강대현. 할머니는 기념비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대현아, 이게 다 뭐냐? 할머니를 찾기 위해 세운 겁니다. 40년간 이 마을을 오가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도 감동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우리를 찾았단 말이냐? 네, 할아버지.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두 분의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 컸구나.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도 회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고? 40년 전 순자네가 살린 아이가 재벌 회장이 됐다더만.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선행이 40년 후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했어요. 마을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서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그날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회장은 마을 회관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왔어요. 고급 승용차 10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한제약 임원들이었어요. 회장님을 뵙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회장은 임원들을 맞이했어요. 왜 여기까지 왔나?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임원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 마을 전체를 매입하는 계약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 마을 전체를?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이 마을을 특별하게 만들 겁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회장을 봤어요. 대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이 마을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버타운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장은 계획을 설명했어요. 마을 전체를 현대식 실버타운으로 개발하되 전통 마을의 모습은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무료로 거주할 수 있었어요. 최고의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입니다. 40년 전 할머니께서 저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복이 대단하네. 선행에는 복이 따르는구만.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강대현 회장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평생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저희 대한제약그룹의 명예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명예회장이라니.
하지만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두 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당연히 모셔야 합니다. 그때 최영미가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미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거라,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영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잘못을 뉘우쳤으면 됐다. 가족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강대현 회장도 함께 껴안았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날 밤 마을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펑, 펑, 펑.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우리 복 많이 받았네. 그러게 말이야. 40년 전 당신이 그 아이를 살린 게 참 잘한 일이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참 대단해.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였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열매를 보고 있었어요. 강대현 회장이 두 분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고 말고. 할머니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대현아, 너도 행복해야 돼? 네, 할머니. 40년 만에 드디어 은인을 찾았으니까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불꽃놀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작은 선행이 큰 축복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특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대한제약 본사 꼭대기층이었어요. 넓은 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임원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께 제 인생의 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회장은 스크린을 켰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고아원에서 도망친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대현입니다. 하지만 40년 전 제 이름은 김대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원장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12살 때 도망쳤어요. 스크린에 다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쓰러진 소년이었어요. 한여름 떼약볕 아래 30km를 걸었습니다. 탈진과 고열로 쓰러졌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거지라고 했습니다. 더럽다고 피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스크린에 젊은 시절 할머니 사진이 나타났어요. 박순자 할머니셨습니다. 당시 36세였던 할머니는 저를 업고 30리 길을 걸으셨어요.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30리요? 그게 얼마나 먼데. 등에 업힌 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할머니도 땀으로 흥건히 젖으셨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뇌수막염, 하루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돈 5만 원을 약값으로 내주셨습니다.
당시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던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사흘 후 깨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스크린에 병원 사진이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소년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밥을 사주시고 버스비를 쥐어주셨어요. 회장은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가 준 2,000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 돈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말을 흉내냈어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40년 전 그날 죽었을 겁니다. 회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평생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강대현 회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거라, 아들아.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부터 우리 대한제약그룹은 박순자 할머니를 명예회장으로 모십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명예회장이고. 회장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날 대한제약 본사 로비에는 특별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소년을 업고 가는 할머니의 동상이었어요.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꿉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기리며. 할머니는 동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회장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한 달 후 강원도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한제약이 약속한 실버타운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마을의 전통적인 모습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현대식 주택들이 들어섰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무료로 새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의료시설도 완공되었어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을 받았어요. 마당이 넓고 정원이 아름다운 한옥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집에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건가? 할머니가 놀라서 말했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이것도 부족합니다. 집안에는 최신식 가전제품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안방에는 할아버지를 위한 특수 침대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화초들이 가득했어요. 대연아,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최영미였습니다. 영미는 부모님 집에 들어서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래, 회장님이 다 해주셨어. 영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봤다니.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영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거다.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할머니는 딸을 안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영미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영미에게 말했어요. 따님, 제가 따님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요? 우리 그룹 계열사 중 하나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영미는 놀라서 회장을 봤어요. 네, 저를요?
네, 따님의 사업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한 사람인데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합니다. 영민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대신 부모님을 잘 모셔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은 일어나서 부모님을 안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못을 뉘우쳤으면 됐다.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회장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있었어요. 대연아,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회장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회장은 4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회장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에요. 제가 40년간 그리워했던 이 맛. 할머니는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자주 먹어야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어요. 대한실버타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버타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특별함은 시설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어요. 매일 아침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고 말고.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은 매주 주말마다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서였어요. 대연아, 왔구나. 할머니는 회장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강대연 회장은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4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시겠어요? 여행? 네, 두 분이 가보고 싶으신 곳이 있으시면 어디든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영감, 우리 제주도 한번 가볼까? 그래, 평생 제주도 못 가봤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시죠. 일주일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회장이 전용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비행기구만. 할머니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영감, 구름 위를 날고 있어. 정말 신기하네. 2시간 후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제주도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한라산, 성산 일출봉, 협재 수욕장.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평생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영감, 우리 복 많이 받았어. 그러게 말이야. 저녁에는 제주도 전통 음식을 먹었어요. 흑돼지 구이와 갈치조림이 나왔습니다. 대연아, 이거 정말 맛있네.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회장은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40년간 찾아 헤맸던 은인을 이렇게 모실 수 있다니.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는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40년 전 저를 살려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어요. 2개의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봉투를 열자 입양 서류가 나왔습니다. 저를 2분의 아들로 입양해 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연아, 정말이냐? 네, 할머니. 저는 평생 고아로 살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도 감동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되거라. 할머니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회장은 정식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회장이 처음으로 부모를 불렀어요. 40년 만에 처음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왔다.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인연이 드디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1년 후 대한실버타운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왔어요. 이곳이 바로 선행의 마을이군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축복을 만들었다니 놀랍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을의 명예 촌장이 되었어요. 매일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방문했어요. 어느 주말 회장은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성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누구냐? 제 약혼녀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네, 어머니 결혼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 장가를 가야지.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보며 흐뭇했어요. 어서 오너라, 얘야. 할머니는 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대연이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3개월 후 회장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마을 한가운데서였어요. 전국에서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신랑의 부모님이 입장하십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어요. 짝짝짝짝. 회장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구나. 결혼식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내내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40년 전 고아 소년이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회장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박순자 할머니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매년 100명의 고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겁니다. 40년 전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연아, 고맙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안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을 정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우리 참 복 많이 받았네. 그러게 말이야. 40년 전 당신이 그 아이를 살린 게
참 잘한 일이었어.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였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살았어요. 그 선행이 40년 후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과 며느리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고 말고.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도 장가 갔고, 이제 손주만 보면 되겠구나.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작은 선행이 만든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노을이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랑의 해였습니다. 선행의 해였습니다. 그 해는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